안녕하세요. 땅나와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 땅은 내 땅이니까 컨테이너쯤 하나 그냥 둬도 괜찮겠지. 비닐하우스처럼 보이게 해서 창고로 사용해도 괜찮겠지. 하지만 그 하나쯤 괜찮겠지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 이행강제금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 위에 불법 건축이나 무단 사용을 했을 때 부과되는 농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행강제금이란 건축법, 농지법,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을 어기고 불법 건축을 하거나 용도를 위반했을 경우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라 하는 명령과 함께 부과되는 벌금을 말합니다. 즉, 법에서 정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위반을 했을 때 그 위반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부과될 수 있는 반복성 강제 조치입니다. 특히 농지는 단순한 사유재산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 생산 기반으로 여기기 때문에 더욱더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농지에서는 어떤 행위가 불법 행위에 들어갈까요? 몇 가지 대략적인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가장 많이 이행강제금을 받는 경우를 보면 첫째로 농지 위에서 불법으로 창고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처럼 보이지 않게 위장한 비닐하우스형 창고도 구조물로 인정이 되면 불법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경우가 농지를 야적장, 주차장, 작업장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역시 불법 전용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는 농지에 컨테이너, 농막, 가설 건축물을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를 하는 경우입니다. 농막은 그냥 설치해도 괜찮은 줄 아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크기나 용도, 구조가 기준을 넘어가면 그냥 불법 건축물에 속합니다. 네 번째로 많은 경우는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를 해서 영업 공간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농지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행강제금은 얼마 정도 나올까요? 이행강제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위반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20%. 실제로 예시를 들면서 이행강제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밭에 창고를 지은 경우를 살펴보면 농업의 목적이 없이 본인의 밭에 30제곱미터의 창고를 지었다고 하면 창고를 지어서 사용 중에 이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이고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10만 원인 경우에 이행명령을 받고서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은 계산을 해보면 위반 면적은 30제곱미터이고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0만 원, 총 시가표준액은 30제곱미터 곱하기 10만 원으로 300만 원이 되고요. 1차 부과는 300만 원의 10%인 30만 원이고요. 2차 부과로부터 매년 300만 원 곱하기 20% 해서 60만 원씩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가 됩니다. 두 번째로 논에 폐기물을 방치한 경우에는 논에 흙이나 자재 같은 폐기물을 50제곱미터 정도 방치를 한 경우 위반 면적은 50제곱미터,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5만 원이라고 치고요. 시가표준액은 25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이행강제금은 250만 원의 10%인 25만 원이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다면 매년 50만 원씩의 부과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점이고요. 연 2회까지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고 원상복구 전까지는 계속됩니다. 다음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를 살펴보면 행정기관에서 현장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불법 건축이나 무단 전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위반 사항을 통보하면서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일정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거죠. 그 후에 기한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는 예고 없이 고지서가 발송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 위반하고 있으면 6개월마다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가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형사 고발도 가능하고요.
관련 법령으로는 농지법에 제60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행강제금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불법 용도 전용이라면 즉시 원상 복구를 하면 됩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차장, 창고 등으로 사용하던 땅을 원래인 농지 상태인 논이나 밭으로 복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 컨테이너 등은 철거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원상 복구를 완료하고 난 후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에 복구 사실을 신고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정당한 전용 허가 또는 농지 전용 신고를 진행합니다. 농지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농지 전용 허가 또는 농지 전용 신고 절차를 밟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는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농지 전용 신고는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관할 시군구청 및 농지관리과에 허가나 신고를 하게 됩니다. 허가 또는 신고가 완료되면 이행강제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건축법상 불법 건축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철거를 받거나 사용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농지 위에 불법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철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맞는 합법적인 허가 절차를 진행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 철거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네 번째는 역시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농지 매입 전에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확인을 해서 농지인지 도시계획상 어떤 용도인지를 확인을 하고요. 농업진흥구역인지 개발제한구역인지 등 행위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과거에 위반 이력이 있는지 해당 토지에 이행강제금이나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열람 시스템이나 해당 읍면동 사무소, 시군구청 농지관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농지는 단순한 땅이 아니라 공익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토지입니다. 내 땅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용도 변경 없이 사용하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따라오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드론 촬영이나 항공사진, 민원 신고 등으로 불법 농지 전용이 점점 더 쉽게 적발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